수도권 지하철 1호선 석수역 인근에서 열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열차가 어떻게 승용차랑? 철도 옆에 왜 방호벽 있지 않습니까? 그걸 뚫고 차량이 선로까지 돌진한 겁니다. 차가 벽을 뚫고 갔다. 어떤 사고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아침 6시 반쯤이었는데요. 서울 지하철 1호선의 석수역과 금천구청역 사이에 그 철도가 지나가는 길을 이제 막아놓은 그런 방호벽을 이제 차량이 뚫고 나간 그런 사고였습니다. 영상이 있는데요. 흰색 SUV 차량이 지금 저렇게 방호벽을 들이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뚫고 지금 철로로 돌진을 했습니다. 와. 건너편에 방금 상행선의 열차가 오른쪽으로 빠르게 지나가지만 다행히 SUV는 하행선 선로에 멈췄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사고 수습 중에 왼쪽으로 하행선 열차가 달려와서 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 때만 해도 열차랑 부딪히지 않았는데 맞은편에서 다른 열차가 와서 부딪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차량은요 그대로 수십 미터까지 떠밀려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와, 어떻게 이 목격자는 굉음을 듣고 나와봤더니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뚫리고 반발은 앞에 떨어져 있고 전철이 와서 밀고 나갔잖아. 70, 100m 다리 위에서 이제 접촉사고가 났는지 아는 퍽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퍽 소리가 전철이 차량을 밀고 나가는 퍽 소리였죠. 야, 그러니까 차량이 담벼락을 보신 것처럼 아예 뚫고 가서 그리고 나서 멈춰섰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차량은 피했는데 수습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열차와 부딪혔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도 그나마 다행인 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천만 다행인데요. 차에 탔던 운전자하고 동승자는 그 열차를 뚫고 나갔지 않습니까? 차에 부딪히기 전에 탈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명피해가 없었고, 그리고 또 그 차량을 들이받은 하행선 열차인데요. 당시에 그 승객이 300여 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들이받았는데도 다행히 승객들 중에는 부상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일단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200m 전방이니까 이 열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어느 정도 속도를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받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자칫하면 큰 피해가 날 뻔했는데 천만 다행입니다. 예. 자, 그런데 대체 저 차량은요, 왜 저렇게 벽을 뚫고 거기까지 가게 된 걸까요? 운전자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거리에서 버스와 충돌 사고가 난 후에 샛길로 해가지고 직진해서 옹벽을 부딪히고 선로로 차량이 진입해가지고 전동차하고 부딪힌 사고입니다. 1차 사고 이후에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그런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저희가 관련 블랙박스나 현장 CCTV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황 전에 이 삼거리에서 버스와 한번 부딪혔대요. 그리고 나서 이 놀란 운전자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서 그 삼거리에서 충돌 사고가 있었고 이 선행 사고 때문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듣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운전자 주장이고요. 그리고 직진을 하다가 담벼락에 그대로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이면 혹시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게 아닌가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뭐 음주운전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리고 또 약물을 혹시 또 뭐 주입한 건 아닌가 싶은데 그런 특이 정황도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운전자가 크게는 안 다쳤지만 그래도 경상을 입은 상태여서 경찰이 운전자 치료가 끝나는 대로 다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운전자 주장에 따르면 차량이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밟혔다. 그래서 방호벽을 그냥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런데 대체 얼마나 속도가 빨랐으면 아까 보셨잖아요. 쉥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시죠. 도로가 접하는 부분들은 가드레일 같은 것들로 좀 강화 벽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졌어요. 일반 블록들은 치면은 그냥 치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굉장히 취약합니다. 3, 40km 이상. 직각으로 직격하는 부분들은 좀 더 강화를 더 해야 되고 또 비껴서 맞는데도 강화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게 보신 것처럼
그 흔히들 뭐 브로크 옛날 말로 하던 그냥 이 시멘트 블록이에요. 이거 쌓아놓은 거였다는 겁니다. 좀 허술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건 파일 24 제작진 측에서 이 코레일 측에 이 방호벽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뭐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건 개요만 이제 보내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문가가 지적을 하기를 이 철로와 맞닿아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 어쨌든 방호벽 자체가 가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뭐 급발진 의심 사고도 많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주택가도 많은 만큼 이 방호벽에 대해서는 한번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